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KCC 건설 리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21년도 3분기 보고서를 보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 리스크라든지 또는 수주 영업 전략 등에 관련된 간단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KCC 건설 같은 경우는 우선 KCC 스위첸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계신 회사고요. 21년도 기준으로 도급순위 32위를 기록하고 계신 중견 건설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작년 21년도 3분기 보고서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토목, 건축, 분양 이 세 개 분야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 3분기, 이게 지금 제일 최근 보고서인데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건축 부문 83.47%, 토목 16.13% 등 건축 부문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부문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택과 비주거 부문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토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터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국가시설 인프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일단은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우리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자재 가격에 크게 좌우를 받는다, 영향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 정책 그리고 주요 국가의 원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서 연초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나 3분기에 미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 등 하방 리스크와 또 중국, 유럽의 전력난에 따른 공급 차질 리스크가 혼재해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업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 이것은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에 더해서 테이퍼링 결정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섞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내 건설자재 수요 증가도 있다. 그래서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물류 차질에 따른 수급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 현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입액 상위 원재료 가격 동향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2019년 가격과 비교하면은 지금 상당히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철근 같은 경우 68만 9천 원에서 지금 80만 4천 원까지 증가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7,0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8,000원으로 증가했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미콘, 강관 모두 다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뭔가 생산을 할 때 우리 회사에 지금 원가가 좀 더 증가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고요. 지금도 앞으로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조금의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 투자를 하거나 이쪽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라면은 원자재 가격 추이에 대해서 항상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라는 평가 짤막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출 및 수주 상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매출 및 수주 상황인데 우리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수주라는 것 자체가 사업을 따오고 이를 통해서 시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등 다양한 도급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브랜드는 스위첸 그리고 오피스텔 주상 복합 브랜드의 웰츠타워 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 밝히고 계십니다. 이 스위첸 같은 경우 꽤 준수한 현재 주택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나 이 가정 친화적인 또 가족애와 가정 친화적인 이러한 이미지를 홍보를 통해서 잘 구축했다라는 이미지를 받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우리 KCC 스위첸 아파트 광고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설사의 광고 홍보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서 역대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이나 대중적으로 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브랜드다라고 평가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또한 주상복합 브랜드인 웰츠타워 등의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약간의 지금 건설사들 보시면은 다들 일반 아파트 브랜드가 있고 그 옆에 조금 고급화된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츠타워 같은 경우에는 KCC 건설이 가지고 있는 고급 브랜드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수주 및 판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다른 건설사들과는 달리 특히나 이 수주에 큰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3분기 보고서에서도 이걸 밝히고 계신데요.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건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사 수주의 극대화, 이 공사 수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 임직원을 수주 요원으로서 정예화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인상 깊은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직원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건설사 내부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주택 영업이라든지 개발 영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주 영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마련인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수주의 극대화를 해야 하고 국내 건설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전임 직원을 수주 요원으로서 정예화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이 포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런 만큼이나 건설사 내의 영업 부문에 이렇게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보고서는 제가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영업부서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구축해서 수주 역량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실 때 이 회사는 어떤 것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공법에 초점을 맞춘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뭔가 고객 중심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데 쪽으로 주안점을 맞추는 회사도 있는가 한편,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역량과 사업 임직원분들의 이 수주 능력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 전략인데요. 여기서 지금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 종합심사 낙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공공입찰제도의 변별력 유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심사 낙찰제도가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종합심사 낙찰제도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이상 규모의 공사를 기존의 가격만 평가하는 최저 낙찰가제였는데, 이것과 달리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이것에 통해서 이제 변별력을 유지를 한 경쟁력 강화, 이 말씀을 우리 회사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적격심사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공공공사의 입찰 비리 맞고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입찰 참가 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구조를 심사한 다음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가 이 다양한 이 제도들 중에서 공사 수행 능력, 또 뭐 입찰 가격 이런 거는 사실 각 개별 회사마다 큰 차이가 벌어지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입찰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차별점을 둬서 가격을 너무 크게 깎으면은 단가가 너무 낮아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입찰 가격을 너무 높게 쓰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기업 경영에서 굉장히 대두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KCC 건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뉴스 공시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 KCC 건설이 소외 이웃을 위해서 연탄 4만 장 기부하셨다. 또 이 서울 영상 광고제 3년 연속 금상 수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수상을 했던 KCC 건설의 홍보 영상들이 대부분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가족 애라든지 이런 뭔가 사회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좀 눈보였죠. 눈에 돋보였는데, KCC 건설 아파트 노후 경비실 개선 등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노후 아파트들 특히나 그 경비실을 보면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기업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노후 경비실을 좀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경비실 40개를 이렇게 꾸며주신 걸로 아는데, 이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어필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KCC 건설이 대중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 리스크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원자재에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금융 위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이 신용 위험이라는 것이 건설사마다 존재할 것입니다. 이 신용 위험이라는 것은 고객이나 거래 상대방이 금융 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재무 손실을 입을 위험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과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밝히고 계시지만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채무 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해서 재무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거래 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려 하고 있다. 위험을 회피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위험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뭐 그런 위험성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거는 사실 회사가 직접 매번 체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행사가 뭐 지역주택조합인데 조합이 지금 돈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 대금을 우리가 다 완납받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치권을 행사한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한 애초에 근데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용도가 좋은 곳과 거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일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최대한 잘 관리를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네요. 물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에 대한 문제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지금 기타 참고사항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산업의 성장성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최근에 건설 경기가 부동산 규제 때문에 약간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2021년도 국내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 10.5% 증가한 214.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2.1%로 증가한 58.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민간건설 수주 같은 경우 전년 대비 9.9% 증가한 156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나 지금 토목 수주가 전년 대비 19.1% 증가했고 또 건축 수주는 7.9%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토목 수주 같은 경우 공공부문의 정부의 광역교통망 확대 정책에 따라서 도로 및 대형 철도 수주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민간 부문은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석유화학 플랜트, 철도 민자 사업 등의 발주가 증가할 것 같다. 라는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 건설 업계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시장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건축 수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주가 조금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만 예로 들자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도입이 되고 또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주택 사업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좀 주춤한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준비 중이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정비조합들 지금 대부분이 올스탑된 상태고요. 그런 만큼이나 이런 주택 수주 자체는 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정부 정책을 굉장히 밀접하게 모니터링하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택 부분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비주거 수주는 공장 창고 및 상업용 건물 등의 공급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32.2% 증가한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또 경기 변동의 특성도 있는데 이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가 타 산업의 생산활동, 소비 지수 등 일반 경제 활동에 의한 건설 수요 창출에 따라 건설 활동이 파생됨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 2021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 32위다. 그래서 매해 30위권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3개년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33위, 2020년에 29위, 2021년에는 32위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리스크가 무엇이 있을까? 다는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회사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 두세 가지 정도 봤고요. 더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이 수주 역량 강화, 즉 이 영업 능력에, 사원들의 영업 능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참 저는 너무 인상 깊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공사 수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 임직원을 수주 요원으로서 정예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KCC 건설의 사업보고서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